안녕하세요. 연말결산 김주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대표님들의 고민이 짙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년이 되면 1월에 부가세, 5월에 소득세 이렇게 세금을 내는 기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기간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절세를 위한 대표님들의 연말 세금 준비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바로 돈을 버는 겁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업을 잘 운영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적법하게 적게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체 운영 잘해서 돈을 정말 많이 벌었는데 세금 신경 안 써서 남는 거 없다고 말씀하시는 사장님들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세금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대표님들께 이렇게 내역을 검토해드리고 빠진 부분들 이렇게 적용해서 세금 덜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다들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세금 절세하는 것도 사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세금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부가세와 소득세입니다. 부가세 공제와 소득세 비용 처리를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증빙을 잘 챙기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많은 대표님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김주현 세무사, 너무 당연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시대에 증빙 잘 안 챙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실 테지만 실제 제가 거래처 분들의 세금 처리를 하다 보면 아직도 잘 못 챙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적격 증빙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합니다. 많이 익숙하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돈을 쓸 때는 무조건 이 네 가지 증빙을 받아오셔야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장님들이 가격 조금 깎아줄 테니 적격 증빙 없이 하자라고 유혹하셔도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하지 못해서 실제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부가세 공제와 소득세 비용 처리 이 두 가지 개념은 이번 기회에 제가 딱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대다수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혹 레스토랑 같은 데 가보시면 부가세 별도라고 밑에 조그맣게 써져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대다수의 물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물품을 사오는 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는 대다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도매업 하시는 분한테 11,000원짜리 물건을 사와서 33,000원에 팔고 있다면 매출에 해당하는 부가세 3,000원에서 매입에 해당하는 부가세 1,000원을 뺀 2,000원의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통칭 물건값의 대략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소매업을 하면서 물건값이 아니라 11,000원만큼의 접대비를 쓰는 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용하는 비용이 우리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사업을 열심히 잘 하려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런 부가적인 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11,000원의 접대비는 부가세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소득세 계산 시 세율 6에서 45%만큼을 곱한 금액을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겁니다. 사업의 직접적인 비용에 해당되어 부가세 1,000원을 덜 내는 것과 세율 6에서 45%에 해당하는 60원부터 450원의 세금을 덜 내는 것, 이건 누가 봐도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적격 증빙을 잘 챙겨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증빙을 잘 못 챙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 영수증 혹은 계좌이체하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실제 사업의 목적의 비용을 사용했다면 적격 증빙을 받지 않았더라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 증빙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요. 2%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니 가급적이면 물건을 구입하실 때 적격 증빙을 꼭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용 처리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 챙기기 어려우신 분들, 제가 초기에 잘 세팅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사업용 카드로 등록을 해두시면 신고 기간에 일일이 카드사에 전화해서 자료 요청하고 안 그러셔도 세무대리인이 내역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용 카드 명칭 때문에 간혹 새로 사업용 카드를 발급을 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최대 50장까지 등록이 가능하니 꼭 미리 등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적격증명을 잘 챙기셨다면 한 가지 꼭 추가적으로 기억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통장거래 내역이에요. 저희가 세무 신고 기간이 되면 항상 대표님들께 여러 가지 신고 관련 서류를 요청드리면 그 중에 가장 어려워하신 부분이 바로 통장 거래 내역 전송입니다. 우선 은행도 여러 은행을 사용하시고 은행 시스템들이 보안 관련해서 진행하다 보면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다 보면 다시 처음부터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대표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어려움을 겪어봤던 대표님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앞으로 세금 신고할 때 바쁜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너무 많이 요청하네 라는 생각이 없어지도록 저희가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은행의 거래내역 간편 전송 서비스입니다. 하나은행의 거래내역 간편 전송 서비스란 하나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의 계좌, 대출 내역과 카드사의 카드 명세서도 한 번에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하는 바쁜 사장님들의 시간을 아껴줄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서비스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매번 내가 돈을 어디서 지급했는지 몰라서 이 은행, 저 은행 로그인해서 기간 설정하고 금액 찾아서 했던 지난날의 나의 수고는 이제 저 멀리 보내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은행 앱에 들어가서 은행 계좌나 카드를 선택하시고 전송 딱 누르면 이런 자료 파일들을 이메일로 한꺼번에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서비스는 하나 원큐 앱에서 이용 가능한데 하나은행이나 하나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앱만 설치하고 로그인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 원큐 앱 첫 화면인데요. 아래 보시면 메뉴가 들어있고요.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간편 전송으로 검색하셔서 간편 전송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본 서비스가 처음이라면 우선 다른 은행에 있는 내 계좌를 연결해 줘야 합니다. 연결하기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시면 마이 데이터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이 마이 데이터라는 건 금융기관 통합 관리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각각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이나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의 내역이 여기 뜨게 됩니다. 이 중에서 사업과 관련 있는 걸 선택하고 자산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인증은 필수니까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또 나오는 동의 역시 해주시면 이제 연결 가능한 목록이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상세 정보에 대한 동의가 나오게 되는데 거래 내역을 전송하는 데는 적요가 매우 중요하니 필요 항목을 선택하신 후 동의하시면 됩니다. 인증을 해주시면 이렇게 연결되었다라고 뜨고 오픈뱅킹 계좌 등록이 나옵니다. 필요 없으시면 여기는 X를 누르시고 등록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 보내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보내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계좌 내역은 여기, 카드 내역은 여기, 대출은 여기에서 보내기 하면 되는데요. 계좌 내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은 여기에서 타 금융기관은 여기에서 보내기를 하시면 되는데 화면에서 필요한 계좌를 한 번에 최대 3개까지 선택하실 수 있고 더 많다 그러면 한 번 더 보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선택 후 다음을 누르시면 상호명은 선택사항이니 원하시면 입력하고 이메일은 본인이 원하는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간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기간은 최대 1년치를 보낼 수 있어요. 만약 2025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선택하고 보내면 되겠죠. 지금은 점검 목적이다 보니 일단 현재까지만 선택을 하고 이메일 보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신청 완료 화면이 뜨게 됩니다. 대출이나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카드 명세서에서 보내기를 누르고 계좌 내역 보내기 했던 것처럼 진행하시면 전송 완료입니다. 하나은행 거래내역 간편 전송 서비스의 장점은 이렇게 한 번 등록으로 입출금 계좌 거래 내역, 대출 거래 내역, 카드 명세서를 한 번에 신청한 것으로도 모자라
신청인의 생년월일로 암호화된 엑셀 파일화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한 번에 전송 가능한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예전에 은행 노래밈 나왔을 때 제가 하나은행은 이런 거에 안 들어가고 뭐 하고 있지? 라고 했더니 바로 이런 놀라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신청연도 기준 2년 전 거래부터 입출금 계좌는 한 번에 최대 3대까지, 대출 거래 내역은 개수 제한 없이 한 번에, 카드 명세서는 카드사별로 카드 개수 제한 없이 한 번에 전송 가능합니다. 저는 이 서비스를 해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통장을 받는 것도 어려웠는데 바로 이 사업자 대출 이자 납부, 세금 처리에 매우 중요한 서류인데 사장님들이 챙기기 어려우셨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서류를 사장님들의 전송 버튼 한 번에 저희가 받을 수 있다니 아마 올해 세금 신고 기간은 사장님들과 웃으며 통화하는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관심사인 퇴직연금도 하나은행에 가입하셨다면 해당 내역도 한 번에 전송이 가능합니다. 사장님들이 자료를 신청하고 이메일을 전달할 때 꼭 세무사 사무실뿐 아니라 원하는 이메일 어느 곳이든 자료를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자료 또한 잘 보관하셔야 하는데 본인 이메일에 함께 연동해 주셔서 자료를 더블 체크하는 부분으로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은행 거래내역 간편 전송 서비스는 이용료 없습니다. 건수 제한 없고요. 사용 제한 없습니다. 알림톡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청 내역 확인해서 과거 1년 동안 내가 전송했던 전송일, 항목, 이메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그리고 간편 전송 서비스는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앞으로 더욱 많은 기능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가 25년 이내 정부에서 도입 추진 중이고 도입 시 거래 내역 간편 전송 서비스로 기업 대출이나 사업자 신용카드 등 전송 가능한 기관과 항목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 또한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워도 사장님들은 고민이지만 장사가 잘 돼도 사장님들의 고민이 커집니다.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세금은 정말 신기해요. 열심히 챙긴다고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한순간 신경을 쓰지 않았을 때 너무나 큰 페널티로 다가온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업활동을 하시면서 매일매일 세금을 챙기기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영업에 집중하시고 세금은 세무사와 하나은행이 챙기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대표님들, 하나은행 거래내역 간편 전송 서비스를 통해 세금 신고하시는 그날까지 세주TV와 하나은행이 여러분의 절세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